아니 군인 가족 되면 뭐야? 내가 거기 가서 돼지 새끼 키워야 되잖아. 어우 진짜. 돼지 키워야 되잖아. 난 돼지 키울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북한댁 TV를 운영하고 있는 강하나 씨를 모셨습니다. 최전방에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 남편을 둔 북한댁입니다. 네. 저는 북한 군인 가족이라고 했을 때 북한에서만 군인 가족으로 사는 사람들, 친구들을 많이 봤죠. 근데 한국에 와서 탈북민이 북한에서 말하는 남조선 계례도당을 만나서 이렇게 산다는 거에 대해서 무섭지 않냐라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더더구나 궁금한 거는 북한의 군인 가족은 되게 하는 일이 많아요. 군부대에서 불러내고 농사도 시키고 돼지도 기르게 한단 말이죠. 아 진짜요? 혹시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은 군인들이 사택이라고 하는 관사에 살잖아요. 뭐 모이거나 해치거나 오라가라 이런 뭐 조직 같은 건 없나요?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온 지 15년 차 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 처음 아예 오자마자 바로 저는 관사에서 군인 가족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그때는 조금 이게 말 그대로 북한에서처럼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군인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하고 그리고 운동회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그렇게 모이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조직이 있어가지고 우리처럼 생활청화하고 대대장 가족, 보이시동 가족 이런 건 없는 거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부사관 가족, 뭐 장교 가족 이렇게 서로 친목하는 그런 서로 이제 같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단합하는 정도. 얼굴을 익히기 때문에 그렇죠. 모이는 건 있네요. 근데 북한의 군인 가족은 가면 군인 가족끼리 어떤 세포가 이루어져가지고 생활청화도 같이 하지만 돼지도 같이 길러야 되고 어떤 농사도 같이 나가야 된단 말이죠. 혹시 대한민국의 군인 가족에는 뭐 군인들에게 뭔가를 해줘야 되고 반찬을 만들어줘야 되는 무슨 디데이라던가 뭐 이런 그런 뭐 작업시키는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었고 옛날에는 지금은 아예 그것마저도 없긴 한데 옛날에 이제 체육대회 하거나 이제 그럴 때마다 부대에 들어가서 가족들이 한 번씩 이렇게 분위기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직접 음식을 각자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같이 저희가 막 음식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있었는데 뭐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렇구나. 저희가 이제 자발적으로 군인 가족들이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건 있었죠. 아니 나는 탈북하기 직전에 결혼 정년기가 되니까 우리 엄마가 날 보고 맨날 똥값이라는 거야. 왜요? 아이 원래 여자가 27살 지나면 똥값이라고 해가지고 야 파철값에서 이제부터 똥값으로 가니까 똥값 되기 전에 빨리빨리 시집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앞쪽에 철원에 무슨 장교라는 거야. 그러니까 고향이 라진 쪽인데 들어와가지고 선을 본 거야. 군인하고 군관하고 군간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군인 가족 되면 뭐야? 내가 거기 가서 돼지 새끼 키워야 되잖아. 어우 진짜. 돼지 키워야 되잖아. 난 돼지 키울 자신이 없는데 나 가서 돼지 키워야 되잖아. 군인 가족이 돼지도 키워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뭐 반찬 만드는 날이 있어서 그 사병들에게 또 반찬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된단 말이지. 난 그렇게 가서 잘 자신이 없는 거야. 그거 잘하냐고, 돼지 잘 기를 수 있냐고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없었어요. 뭐 이런 놈이 다 했냐. 돼지는 네가 키워서 그랬거든. 근데 군인 가족들이 꽤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거지. 그리고 북한의 군인 가족들은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난 당연히 여기도 뭔가 그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게 또 놀랐고 DMZ 쪽에 남편이 전방에서 근무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전방에 있으면 좀 어때요? 분위기가? 북한의 철원 쪽에나 강원도 금강 그 앞쪽에 있는 최전면에 있는 군인 가족들은 좀 많이 좀 긴장한 정세 속에서 엎어졌다 뒤벼졌다를 반복한대요. 여기는 어때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가 그러면은 여기도 그러는데 이제 이사 자주 가는 거는 장교가 많이 이사를 다니고 부사관들은 거의 한 곳에서 10년 이상은 있어요. 아, 그거 좋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군인 아파트가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지나가는 탱크 사격 소리 듣는 건 기본이고 맞아요. 제가 여기 북한에서는 한 번도 그 탱크라던가 못 봤어요. 못 보셨죠? 저는 여기 와서도 못 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아주 그냥 주구장창 집에서 사격 소리도 이제 아파트에서 이게 방송을 하는데 사격하니까 양해 바란다 이런 방송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저는. 오, 완전 뭐 전장에서 사는 그쵸, 분위기처럼 전시 같은 분위기에서 그런 살았네요. 분위기에서 항상 살았는데 정말 전시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 적도 있었어요. 어떤 상황인데요? 제가 이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애가 어렸거든요. 그때 한
한 3년 됐었나? 그때 제가 애가 어렸었을 때인데 탈북을 해서 여기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북한하고 이제 우리가 너무 긴박한 상태가 돼버리면 거기서 막 총 쏘고 이렇게 먼저 한 게 있어가지고 아니 저보고 피난을 가라는 거예요. 다른 군인 가족들은 정말 다 갔어요. 친정으로 가거나 최대한 다 멀리를 갔는데 저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땐 친정이 없었을 거잖아요. 친정도 없었고 더 화가 나는 거는 제가 목숨을 걸고 그것을 탈출을 해가지고 또 목숨을 걸고 남편을 찾아왔는데 저쪽에서 북한군이 저래가지고 이제 제가 여기서 또 달아나야 된다. 또 쫓겨야 된다는 게 황당하죠. 그 짐을 싸가지고 나가라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때 진짜 너희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주족이구나. 최전방에 살면은 진짜 나라에 대한 그 애국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그런 도발을 보고 할 때마다, 감지레나 다 겪을 때마다 쟤들 한 번씩 포 쏘고 이럴 때면 긴장감이 생각보다 많이 흐르나 봐요. 전 남편은 뭐 비상은 기본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 돌잔치라던가 결혼식 이렇게 하잖아요. 군인 가족들은 결혼식도 이제 그런 비상이 걸리면 다 취소돼 버려가지고 못 가는 경우도 많고 여행을 이제 신혼여행을 가다가 다시 돌아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돌잔치를 하는데 그렇게 핵 그거 쏴가지고 북한에서 또 난리 쳐가지고 일단 북한이 핵 실험해가지고 핵을 쏴고 난리 치면 우리 군도 비상이 걸리는 거구나. 어쨌든 최전방은 다 그렇죠. 아니 진짜 나는 하나씩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몰랐거든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저녁에 자다가 아침에 새롭게 눈을 뜨면 늘 평화롭고 늘 우리의 일상이 펼쳐져서 잊고 살았어요. 전 대전 사는데 그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다 잊고 살았는데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이런 군인들은 전방에서 늘 비상이 걸리고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보쳐 서고 긴장한 상태에서 돌아간다는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군인들의 수고가 다시 한번 제가 정말 고생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돌잔치를 할 때인데 그래서 다 예약을 해놨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런 일이 터져가지고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빈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 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그 좋아하는 남자랑 남편이랑 같이 살잖아요. 그걸 또 그거 똑같이 그냥 당연하듯이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정말요? 우리 같으면 짜증나가지고 막 그러겠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당연히 짐 싸고 당연히 어디 갔다가 다시 그런 오는 게 거예요. 돼도 이제 그게 하도 반복되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군인 가족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언니 군인 가족들은 애들도 많이 낳아요. 기본이 3명이에요. 왜 그렇게 아기를 많이 낳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낳아요? 언니도 아시는구나. 가서 물어보면 정훈장교나 뭐 옆에 그 사람들이 그 중사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네. 그 담당해가지고 막 다니잖아요. 그러면 가시트 있고 막 복잡하게 물어보면 애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참 일찍 하세요, 군인들이. 그렇죠. 결혼 참 일찍 하는데 근데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알아요. 그래요? 뭔데요? 지 문제가 해결된다고. 관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결혼을 좀 그래도 빨리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군인들이 이렇게 훈련하고 계속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부대 안에서 다 군인들은 남자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 사랑도 좀 받고 싶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좀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내들은 정말 남편은 나라를 지키고 아내들은 또 집에서 그 많은 아이들을 다 키우고 진짜 어제도 제가 군인 가족랑 같이 이야기하다가 여기에 자녀가 4명인 사람들이 많다고 5명도 있다고 이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역시 우리 군인 가족들은 애국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만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애기 많이 낳는 것도 요즘은 애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인 가족들이 훨씬 그렇게 애기를 많이 낳네요. 근데 애를 키우다 보면 그거 다 군인 관사가 다 아파트잖아요.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뛰어다니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밑에집에서 난리치고 뭐 이런 건 안 해요. 애가 한 명이 있어도 막 탁탁탁탁 다니고 하는데 4명이면 전쟁터를 방불케 하겠는데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군인 가족들의 군인 간사의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장점이에요? 군인 아파트에 살면은 다들 이제 다자녀니까 다 이해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층간 소음에 대한 게 거의 없어요. 네, 저는. 그럼 아파트를 잘 지어서 층간소음이 없는 건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위 아래 집에서 서로 다 이해를 하는 거죠. 층간 소음이 군인 간사에서 거의 없습니다. 없다고 보셔야 돼요. 서로 이해를 해주고. 진짜 이게 3인 이런 일반 아파트에서는 약간만 층간소음 울려도 예민하잖아요. 막 달아 올라가지고 너무 시끄럽다고. 진짜요? 그러니까 무서워. 내가 보기에는 약간의 층간소음은 아기가 크는 집에서는 좀 있을 수 있거든. 의자를 질질 끄거나. 근데 그렇죠. 잠시 기다려주면 괜찮아지거든요. 차만
참아도 될 일인데 그 1분 5분을 못 참더라고. 여기 사람들은 막 이게 조급해, 급해, 막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이 침해당하면 당장 뛰쳐올라가서 문 두드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군인 가족들은 그거를 이해를 하네요. 네, 다 이해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15년째 살면서도 그 아이들이 뛰어가지고 층간소음 일어나서 그랬던 건 딱 한 번 임산부다 보니까 아이들이 뛰는 게 좀 너무 예민하잖아요. 그때 좀 이렇게 해달라고 했던 그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다들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다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더 아이를 좀 자유롭게 마음 놓고 키우는 게 아닐까. 남편이 군인이라는 걸 이미 중국에서 알았잖아요. 대한민국 군인이라는 거. 안 무서웠어요? 우리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는 남조선 계례도당이라고 그러고 완전 군대 하면 약간 좀 무섭잖아요. 괴뢰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계례군이라고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이제 북한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 제가 이제 여군이 되고 싶었던 로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군복에 대한 그게 있었어요. 한상이 있었어요. 북한에 있는 군인 아저씨가 이제 인민군이죠. 인민군이 저한테 이제 뭔가 안 좋은 기억을 준 것도 없고 또 이제 뭐 남조선 계례군이 우리한테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걸 알기에는 금방 중국에 와서도 아 이게 거짓이구나. 아예 그 머릿속에 싹 지워버리는 게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좀 그리고 언니 솔직히 말하면 이게 계례군하고 좋아하는 남자하고는 좀 달라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좋아하는 남자로 보이지 계례군으로는 안 보여요, 솔직히. 어차피 하긴 중국에 오는데 군복 딱 입고 온 건 아니잖아.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군복 입은 거 보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는 군복으로 입은 모습을 많이 봤는데도. 보여줬어요. 퇴근하고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다 보니까 근데도 그 군복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완전 도담하네. 콩깍지. 그게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여기 와서 그렇게 봤으면 나는 좀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았을까? 저희 엄마가 군복에 대한 위압감이라는 게 우리가 있거든. 그래서 경찰이 시커먼 선글라스 딱 끼고 있어도 나는 그게 처음에 위압감이 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꺼려지더라고. 그렇죠. 군인을 많이 와봤을 때 처음에 그 개구리 군복이란 얼룩얼룩한 전투복 딱 보면 약간 이렇게 긴장하잖아.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콩깍지가 씌워져가지고 남편이 전혀 무섭지 않았다는 강한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 한나 씨는 사랑에 울고 사랑에 죽고 못 사는 아주 열렬한 지독히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는 완전 사랑꾼인 것 같습니다. 남편 와이프 잘 얻었네. 그럼요. 난 금방 질려. 진짜 그런 거 저희 엄마는 저희 남편이 이제 사위잖아요. 그 군화 신고 무섭지? 군복 입고 나가는 거 보고 어머야 이러고 그 군인 아파트에 사는 군인들을 보면서 무서웠대요. 왜냐면 50년, 60년 거기 살다 오신 분들이 이게 벗겨지기는 좀 힘들거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막 무서워가지고 또 전투복을 입고 막 나가니까 군화 신고 탁탁탁 걸어 나가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무서웠다고 위압감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그 엄마의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나도 요만큼 무서운 마음이 있었거든. 그거 보면 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북해서 갑자기 왔는데 어떤 군인을 봤더니 비실비실 피했어요. 옛날에는 그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좀 무서워가지고 그렇구나.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요. 그러네요. 저희 엄마도 그러더라고. 사위인데도 그렇게 무서웠다고. 네. 오늘 또 군인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북한 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화로운 속에서 아침을 맞고 또 저녁에 발편잠 자고 하는 게 다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덕분이라는 생각을 가끔은 우리가 잊고 삽니다. 그런데 최전방에 있는 군인들은 이렇게 늘 북한이 총포탄을 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하면 비상도 걸리고 심지어 거기 살아가고 있는 군인 가족은 짐을 싸가지고 일시적으로 대피를 한다는 걸 놓고 봤을 때 군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이분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지켜주시는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가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나라 잘 지켜주시는 대한민국의 모든 군인들 오늘 저녁도 나라 훌륭히 잘 지켜주시고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이렇게 북한댁TV와 함께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